대통령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 대통령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절세 사냥꾼 텍스헌터 김도현 세무사입니다. 요즘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 관련 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분들을 딱 대면 상담할 때 그분들을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제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아세요? 바로 너무 부럽다. 왜 나한테는 저런 입주권이 없는 거야. 막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막 양도가, 취득가액이 뭐 1, 2억도 안 되는데 막 양도가액이 막 10억 이상 이렇게 되니까 막 그분들은 행복에 그냥 겨워가지고 아주 상담을 막 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말 너무 부럽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그런 날이 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많이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게만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취득가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양도가액이 확 커져 버리다 보니까 요거를 양도를 할 때 정말 많은 세금이 발생이 됩니다. 더군다나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양도소득세는요, 그냥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것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냥 일반 아파트를 양도를 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만 해가지고 양도소득세를 구하면 참 쉬울 텐데 이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를 했을 때 어떻게 세금이 계산이 되는지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이 조합원 입주권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세청의 유권 해석을 하나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만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를 할 때 과연 어떤 점을 주의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한테도 공유 부탁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이 두 개가 정확하게 무슨 차이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이게 세무사님들도 요 두 개에 대한 차이를 제대로 아시는 분이 많지 않으세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근데 이거 두 개를 보통 공통적으로 쓰니까 그냥 하나의 문구처럼 그냥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 두 개는 차이가 별로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요 두 개는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먼저 재개발은요, 정비 기반 시설이 상당히 낙후된 곳에서 이제 주거 환경을 개선할 때 우리가 재개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요, 그나마 정비 기반 시설이 좀 괜찮은 양호한 곳을 주거 환경을 개선을 할 때 재건축이라고 합니다.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낙후된 곳들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적인 아파트 재건축, 그러니까 아파트를 다시 무너뜨리고 다시 짓는 것은 우리가 재건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예외도 있겠지만 보통 아파트, 우리가 가장 많이 다루는 거겠죠. 아파트를 다시 무너뜨려서 다시 새 거로 짓는다 라고 하는 것은 거의 90% 이상 우리가 재건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이렇게 어려운 걸까? 이렇게 고민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그런 구조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요 밑에 거는 일단은 안 보셔도 돼요. 요 밑에 거는 안 보셔도 되고,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요 아파트라고 할게요.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갖고 있다가 갑자기 얘가 재건축이 들어간대. 그러면 우리가 뭐로 바뀌냐면요, 지위가요, 원조합원이 되겠죠. 제가 아까 밑에 이런 걸 지웠는데 하나를 안 지운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다? 관리처분계획인가라는 말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주택에서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는 뭐가 되죠? 이 부동산 상태가 됩니다. 부동산 상태고요. 우리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 넘어가는 순간 이 부동산은 뭘로 바뀌냐? 바로 권리로 바뀝니다. 이때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게 생겨요. 권이죠, 권. 권리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건요, 보통은 이제 1그룹의 부동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나오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야. 오케이. 만약에 이때 팔았어. 이때 팔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적용이 되겠지만, 만약에 이 권리로 변하게 됐을 때는 이때 만약에 양도를 했다? 그러면 부동산으로 파는 게 아니라 권리로 파는 거기 때문에 세법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쟁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때 뭐 이제 조합원 입주권이 아니라 이때 완공이 됐다고 제가 써볼게요. 그러면 우리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로부터 이때까지는 권리 상태죠. 권리 상태고요. 다시 이게 완공이 되어 버리면 얘는 무슨 상태가 되죠? 권리에서 다시 부동산 상태로 변환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때 팔았다? 그러면 당연히 다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법을 적용하면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때 팔았을 때, 즉 무슨 상태로? 권리 상태로 만약에 팔게 되었을 때 과연 어떻게 양도 차익을 계산할 것인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막 그렇게 복잡한 수식 같은 건 안 쓸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너무나도 많은 상황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양도소득세법이 어려운 이유가 너무나도 많은 상황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유튜브 영상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걸 설명을 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나도 길어지기 때문에 좀 루즈해 줄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간단하게 만약에 이 조합원 입주권 상태로 팔게 됐을 때는 양도 차익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팔게 되었을 때 조금 약간 다양한 사양한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중 한 가지에 대해서 누군가가 국세청에다 질의응답을 남겼습니다. 그게 바로 유권 해석이라는 건데요. 그 유권 해석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 유권 해석을 설명을 드릴 때는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구나 라고 할 때는 그 상황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그 나머지 다 지웠어요.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우리가 이때 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주택을 취득을 했고요. 여기는 부동산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기간 동안은 이 2년 이상 보유는 일단 지우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지나면 바로 뭐가 된다고 그랬죠? 권리로 변한다고 했어요. 어떤 권리?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아직 완공되기 전에 이때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를 했습니다. 이 양도가액 안에는 당연히 뭐 양도가액 플러스 이제 프리미엄도 같이 들어 있을 거예요. 프리미엄. 뭐 이게 얼마인지 간에 우리가 이제 프리미엄 가액을 해서 양도가액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 이 주택을 취득했던 취득가액이 존재할 겁니다. 그죠? 만약에 이게 주택이라고 했으면 이 양도가액에다가 취득가액을 빼서 우리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을 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너무나도 쉬운데, 이게 중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들어가다 보니까 완전 세법이 적용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질까? 우리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한테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줍니다. 이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정말 중요한 게, 만약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는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하면 최대 80%까지 우리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큰 거예요. 이걸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세금에 엄청나게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뭐
몇억 가지도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여기에서 부동산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럼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여기만 적용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부동산에만 적용이 되다 보니까 만약에 조합원 입주권인 상태로 적용을 받게 되면, 그러니까 이 상태로 팔게 되면 이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를 할 때 다른 세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를 할 때 여기 양도가액이 얼마로 정해질 겁니다. 내가 이거 얼마에 살게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 양도가액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때의 양도가액과 요 때의 양도가액으로 쪼개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을 받고 얘는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의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것과 이때의 양도 차익이 계산하는 것이 달라지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때의 취득가액도 따로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취득가액 말고요. 여기에는 우리가 청산금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권리가액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너무나도 길어지니까 자세하게 또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연락 주시면 돼요. 아무튼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취득가액이 이제 산정이 또 별도로 또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양도 차익과 우리가 여기에 대한 양도 차익을 별도로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양도 차익분에 대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을 하고요. 여기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이렇게 말로만 설명을 드려서 그렇지 요 매매 계약서 하나만 갖고 오시면 요 이 구조만 알고 있으면 정말 거기에 숫자만 넣으면 됩니다. 숫자만 넣으면 여러분들도 요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구할 수 있지만 절대로 여러분이 스스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메일로 하나 이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주세요 라고 메일로 띡 보내놓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조합원 입주권 상태로 팔았는데 이제 뭐 거기에 이제 나와 있을 거예요. 매매계약서나 이런 것들이. 그걸 보고 막 뭐 계산기를 막 쳐봤겠죠. 양도소득세 계산기나 이런 걸 쳐봐가지고 나한테 이것 좀 이제 다 자기가 이제 계산을 해놓은 거야. 다 계산을 해놓고 나서 저한테 이게 맞는지 좀 봐달라고 이제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근데 그거를 공짜로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조합원 입주권 양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석을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만약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대면 상담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뭐 상담료를 받고 정확하게 계산을 해드리겠다 라고 했더니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절대로 양도소득세는 혼자 계산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막 저한테 오신 분들 정말 안타까운 분들은 본인이 이제 뭐 법무사 비용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우리가 셀프 등기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셀프 등기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그것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본인이 셀프 등기를 했던 것처럼 양도소득세도 이제 계산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해석이 잘못돼서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물게 됐습니다.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나 이런 것들을 적용을 받을 때 세금을 내고 안 내고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정말 왜 본세도 있기 때문에 본세뿐만 아니라 가산세가 정말 크기 때문에 그거 한번 잘못 맞으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그렇게 두들겨 맞고 저희한테 와서 해결을 해달라고 하면 요거는 대통령이랑 상담을 해도 대통령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 대통령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요. 그러니까 절대로 혼자서 신고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유권 해석에 대해서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96년도에 A주택을 이제 취득을 했죠. 원조합원이었습니다. 원조합원이었다가 동일 지역에서 이제 뭐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공동상속주택 B를 소수지분으로 상속을 받았어요. 동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가 됐죠? 다물권자가 됐습니다.
이 다물권자는요, 원칙적으로 조합원 입주권이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다물권자였다 하더라도 이제 이 두 개를 합쳐서 이제 한 개의 조합원 입주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의 조합원 입주권을 받았는데 이 조합원 입주권을 이제 2023년도 11월에 팔려고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모두 적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얘가 비과세가 되냐 안 되냐를 궁금해진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소수지분권 때문에 갑자기 궁금증이 생긴 겁니다. 만약에, 근데 이걸 정말 잘하신 거예요. 이거는 국세청에다 질문을 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행위를 한 게 정말 잘하시는 게, 이게 어떻게 판단이 될지는 모르잖아요. 국세청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걸 답변을 받고 해야 확실하지만, 만약에 안 하고 이거 했다가, 소수지분권도 이것도 같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비과세 아닙니다. 라고 하면 세금 폭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질의문답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야. 이 소수지분이 있는데, 이제 다물권자에서 한 개의 조합원이 나온 거야. 근데 요거를 팔려고 봤더니, 과연 그러니까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한 겁니다. 어떤 답변이 왔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뭐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내용이 아니니까 요 소수지분권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정말 이거에 대해서도 질문이 많이 와요. 이게 내가 소수지분권을 받았는데 이거 주택수에 포함되냐 안 되냐 라는 내용을 상당히 가장 많이 물어보시죠.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안 되는 게 맞아요. 이 소수지분권은 포함이 안 됩니다. 어떨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 내가 1주택을 갖고 있었어. 그런데 이제 뭐 소수 지분권을 받게 되면은 요거에 대해서는 주택수로 안 본다라는 내용이지, 내가 2주택 이상자야. 2주택 이상자면은 우리가 이거는 주택으로 봅니다. 이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을 받을 때만 소수지분에 대한 특례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뭐 어찌됐던 이 사람은 한 주택이 있었고요. 이 소수지분을 같이 받았기 때문에 요거는 만약에 이 재건축 그 조합원 입주권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분은 당연히 이제 비과세 특례를 적용을 받았겠죠. 얘를 만약에 팔게 되었다라고 하면요.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를 하는데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얘가 아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조건을 만족을 하고 나서 얘가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게 돼서 걔를 팔게 되면요. 비과세예요. 비과세.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 조합원 입주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주택을 구입합니다. 주택을 구입하고, 그리고 이 주택을 구매를 하고 나서 3년 이내에 얘 조합원 입주권을 팔게 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일시적인 1세대 2주택과 같은 내용이에요. 아무튼 두 번째 지금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이 두 개가 같이 나온 거죠. 소수지분에 대한 비과세 특례와 그리고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한 그 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었을 때, 근데 그 두 개가 동일 지역에 있다 보니까 하나의 조합원으로 바뀌었을 때 얘를 양도를 하게 되면 과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냐? 국세청에서는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납세자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요 유권에서는 참고하셔가지고요, 양도를 하시게 되면 우리 입주권 비과세 특례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 하더라도 유튜브 안에는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사님과 꼭 상담하시고 양도하셔야 됩니다. 양도하시기 전에 가셔야 돼요. 양도하시고 나서 가면 사고 터지면 해결 못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좀 종종 올려드릴까 해요. 요즘에 이제 워낙 많은 상담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튜브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납세자가 억울하게 세금을 뺏기지 않는 그날까지 저 텍스헌터
김도연 세무사는요, 늘 공부하고 탐구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하셔가지고요, 많은 분들한테 공유 부탁드릴게요.